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는 무려 40년째 이어지고 있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후시딘과 마데카솔의 영고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 길고도 긴 영고 전쟁의 최종 승자이자 각각 마치 상어와 호랑이처럼 서로 다르면서도 나름의 강력한 강점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후시딘과 마데카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또 최근 결국 결정이 나버린 그 둘 전쟁의 최종 승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제는 너무도 친숙해서 마치 우리 가족의 이름이나 아니면 한국 어딘가에 실제로 있는 무슨 지명 같은 느낌까지 드는 후시딘 그리고 마데카솔의 이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절대로 그냥 지은 이름이 아니고 나름의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름인데 한편 원래 우리나라는 약 이름들을 좀 막 짓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 약 이름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정말 세상에 그 큰 제약회사들에서도 이렇게 약 이름을 막 지을 수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놀라게 되는데 하지만 그런 반면 이게 또 정말 신기한 것이 그게 또 마치 뇌기의 캔디처럼 희한하게 귀에 착착 감기면서 무척 친근하고 또 단번에 이해가 간다는 엄청난 강점이 있는데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제품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바로 전설의 키미테가 있습니다. 네, 키미테는 영어도 아니고 불어도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귀 밑에를 콩글리시 발음으로 한 것인데 원래 이름은 살짝 어딘가 러시아 냄새가 나는 스코보로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그 근본 없는 키미테로 바꾸고 나서 대한민국의 모든 수학 여행 때마다 학생들 귀 밑에서 발견될 정도로 국룰 멀미하게 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 아마 이때 다른 제약회사들도 그 상황을 보고 우리도 이제 괜히 폼나고 멋있는 이름 말고 저런 걸로 승부를 보자 뭐 이런 결심이 들었던 것인지 이때부터 한국 약 이름들의 대혼돈 시대 맞춤법 따위는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엄청난 타락이 시작됩니다. 누가 봐도 이건 코가 막힐 때 먹어야 할 약처럼 보이는 코메키나 또 목이 아플 때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은 목 아플 땐 그리고 고장난 내 관절을 살리고 싶을 때 생각나게 하는 또 이게 정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약 이름인지 의심까지 드는 관절 살리도가 있으며 이건 먹으면 왠지 뱃살이 사라질 것만 같은 희망을 품고 있는 이름 살사라진 또 벌레 물린 데 쓰는 물린디가 있으며 그리고 사장님께서 체면 따위는 완전히 내다버린 것 같은 버러지 헌터까지 나오는 등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의 약 이름들은 따로 설명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매우 정직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정직하게 진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건데 그러니까 짝짓기 할 때 남성에게 도움을 주는 한국 비아그라 같은 것으로 여기에도 후시딘과 마데카솔처럼 양대 산맥이 존재하는데 한쪽에는 88이 있고 다른 쪽에는 일라스가 있습니다. 뭔가 88은 강력한 자신감이 나 일라스는 어딘가 살짝 수줍음이 느껴지는 이름입니다. 이 외에도 약 이름이 아닌 사람 이름 중에서도 스타들이 있는데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김수학 선생님 정말 도 닦는 심정으로 평생을 살아오셨을 김시발 기사님 무려 대학교 건축과 교수님이신 김노동 교수님과 또 학창시절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 우리 성기왕 친구 등 이 외에도 외국인으로까지 넘어가자면 태국의 무에타이 전사 쌍욕군처럼 그 예가 너무도 많지만 일단 이야기가 너무 삼천포로 가는 것 같아 이쯤에서 서둘러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한국 약 이름의 대혼돈 시대에 이 영상의 주인공들인 후시딘과 마데카솔의 경우 그 어둠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매우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후시딘의 이름은 그 약품의 주 성분인 퓨시디드 산수화물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건 우리나라 약이 아닙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제약회사인 레오파마사에서 개발한 약인데 그래서 후시딘 겉면 포장에 보면 사자가 그려져 있는 레오파마사의 로고가 있습니다. 후시딘의 경우 우리가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연고 제품인데 의외로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우선 연고가 아닌 크림으로 된 것은 회색 박스에 또 수용성 젤 형태로 된 것은 파란색 박스 그리고 후시딘 중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어 가장 끝판왕 효과를 가지고 있는 후시딘 히드로크림은 무서운 빨간색 박스에 들어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해 본 것은 가장 일반적인 오렌지 연고 제품밖에 없고 또 실제로도 그게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점은 후시딘에는 주성분인 퓨시드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외국에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할 수가 없는 것인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후시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게 감염을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난 직후에는 예를 들어 넘어져 아스팔트에 팔이 긁혔다거나 아니면 금속 같은 것에 긁혀 갈라진 피부 사이로 세균이 들어가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균을 막아주는 항생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후시딘의 성분 중에는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염이 걱정되는 상처가 생겼을 때에는 가장 먼저 후시딘을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마데카솔의 경우는 이것과 용도가 좀 다른데 그건 뒤에서 따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후시딘은 너무 자주도 말고 하루 2번 정도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속적으로 발라주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부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 점입니다. 그건 후시딘에 있는 항생제 성분이 내성을 일으키기 때문인데 그래서 대략 일주일 정도 후시딘을 발라준 후 이후부터는 마데카솔을 발라 상처가 흔적 없이 예쁘게 아물도록 관리해주는 것. 물론 우리 같은 상남자들은 피부에 상처가 나면 그냥 물파스 쫙 하고 발라주면 되지만 그 외 모든 정상인들의 경우 가장 처음에는 후시딘을 이후부터는 마데카솔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용 순서입니다. 그리고 후시딘의 경우 보통 여드름이나 작은 종기 같은 게 올라왔을 때에도 그 위에 살짝만 발라주어도 하루 정도면 그게 크게 가라앉는 효과가 있는데 그건 후시딘이 딱히 여드름이나 종기에 강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항생제 효과 때문에 세균을 모두 죽여 피부가 스스로 치료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제는 마데카솔에 대해 살펴볼 텐데 이 마데카솔 역시 한국에서 개발한 약이 아닙니다. 무려 그 유명한 독일의 바이엘사에서 개발한 약으로 마데카솔의 주 성분은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약초에서 얻는 마데카식 애시드라는 성분인데 예로부터 호랑이들이 사냥을 하다 가죽에 상처를 입게 되면 그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위에서 뒹굴며 저절로 낫는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호랑이풀 또는 병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애용되어 온 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자연 피부 치유 약초로 그래서 마데카솔이라는 이름도 그 핵심 치료 성분인 마데카식 애시드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후시딘도 오렌지 제품 외에도 여러 형제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마데카솔 역시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먼저 가장 일반적인 마데카솔 연고는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마데카솔 케어는 네오마이신이라는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고 어찌 보면 마데카솔 패밀리 중 가장 히트 상품이자 강력한 제품인 포캅 마데카솔의 경우 네오마이신에다 스테로이드까지 함유된 제품으로 그 효과가 정말 강력해 상처가 아문 뒤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해주는데 탁월한 약입니다. 마데카솔의 경우 그 광고용 캐치프레이즈가 새살이 솔솔 마데카솔인 것처럼 피부 재생에 특화된 약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처음 상처가 난 이후 그게 후시딘이든 아니면 마데카솔이든 발라준 다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 위에 딱지가 생기고 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데 이 마데카솔의 경우 딱지가 생긴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위에다가 연고를 꾸준히 발라주며 그 상처가 흉터 없이 더 작고 깨끗하게 아물도록 도와줍니다. 참고로 이미 딱지가 생긴 이후부터는 이미 상처 부위가 딱지로 인해 완벽하게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아 항생제가 없는 기본 제품인 그냥 일반 마데카솔 연고를 발라주어도 효과가 훌륭합니다. 우리나라의 흉터 치료 연고 시장의 투탑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후시딘과 마데카솔입니다. 3위는 누구인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약 10년 전까지만 해도 물론 그때도 여전히 지금과 같은 순위였지만 그래도 역전의 여지가 어느 정도 남아 있었는데 대략 10년 전부터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와서 이제 그 둘의 승부가 완전히 갈려버려 이제는 그 1위와 2위가 확실해진 상황입니다. 그 1위의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후시딘입니다. 한국 연고 시장에서 최근 꾸준히 매출액 1위를 지키고 있는데 대략 한 해 130억 원 정도입니다. 마데카솔의 경우 매출이 대략 70억 원대로 이제는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후시딘이 출시한 것이 1980년이었는데 마데카솔 출시 연도가 그보다 10년이나 빠른 1970년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후시딘은 나중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장에서 거의 대표 간판 아이콘과도 같은 강력한 인지도와 신뢰도를 달성하며 결국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집에 한 개씩은 꼭 구비하고 있는 국민 상비약의 지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일단 상처가 나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우선 후시딘부터 작은 콩만하게 짜서 상처 위에 한 덩어리 올려놓고 나면 벌써 다 나은 것처럼 마음이 착 가라앉고 묘하게 편해집니다.
그리고 약사님들 조언에 따르면 어떤 상처든 습윤, 그러니까 상처 주변에 약간 연고로 진공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처럼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상처 주변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반창고를 너무 꽉 조여 붙이지 않고 피부와 반창고 사이 투명 연고가 마치 초코파이 사이에 마시멜로우처럼 말랑말랑 채워질 정도로 공간을 두고 붙인 후 며칠 지나서 상처에 딱지가 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위에다 마데카솔을 바르는 식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너무 나이가 들어 피부가 잘 재생이 안 되는 슬픈 상황임에도 대략 한 2주 정도만 지나면 여전히 대부분 거의 아무런 상처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가 될 정도로 내 생활에 이 후시딘과 마데카솔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즘은 피부의 상처보다는 우리 마음의 상처가 더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바르는 후시딘 같은, 또 영혼을 위한 마데카솔 같은 어떤 효과 아주 좋은 약이 어디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